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7일 밤 10시입니다. 지금 세계적 뉴스가 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특히 어제 드니프로 강 하구를 가로지르는 댐이 폭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서는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 댐을 누가 폭파시켰느냐? 러시아 군이 한 소행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이 댐 폭파 사건이 더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인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드니프로 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드니프로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흑해로 들어갑니다. 드니프로 강은 지금 대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경이 되고 있습니다. 드니프로 강의 하구를 가로지르는 이 댐은 원래 우크라이나 댐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점령을 했습니다. 댐이 어느 정도 크냐면은 댐의 길이죠. 폭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구를 막고 있으니까 그게 한 3km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3배 정도 됩니다. 높이는 30m입니다. 우리 보통 소양강 댐이나 이런 것은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100m 이상인데 그것은 협곡을 막은 댐인데, 이거는 강 뚝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막은 댐이므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댐이 붕괴되더라도 갑자기 폭포수처럼 이렇게 물이 생기는 거, 물이 밀려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담수량이 얼마냐? 이 댐이 품고 있는 호수의 담수량이 180억 톤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소양호가 29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소양호의 6배입니다. 드니프로 강은 한강의 한 3배쯤 됩니다. 한 2300km 되고요. 그리고 강은 제일 중요한 게 수량입니다. 수량이 한강의 한 3배쯤 됩니다. 굉장히 큰 강입니다. 자, 그럼 누가 폭파시켰느냐 하면은 러시아 군이 그 댐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이 폭파시키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가 무슨 폭격을 하든지 아니면 대포를 쏘가지고 포격을 하든지 미사일을 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댐은 굉장히 육중합니다. 어느 나라든 댐은 어마어마한 중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격이나 포격으로는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번 경우에도 외부에서 공격한 흔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다이너마이트를 장치를 했다가 내부에서 폭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거의 99% 이것은 러시아군의 소행입니다. 그럼 러시아군이 왜 폭파시켰겠느냐? 이게 폭파되면은 하류가 침수가 됩니다. 지금 침수 현상이 빚어져 가지고 철수 작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동쪽 서쪽은 이 강의 서쪽은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고 동쪽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 양쪽으로 다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CNN의 보도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동쪽에 주둔하고 있던, 이 강가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한 1개 연대가 물에 휩쓸렸다고 합니다.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죽는 것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예고 없이 댐을 폭파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럼 왜 했겠느냐 하면은 바로 이 지역에 제일 큰 도시가 헤르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한 30만 명 됩니다. 아주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반격작전, 공세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건너는 도하작전 같은 걸 못하도록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게 아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을 누가 폭파시켰느냐를 알려면은 댐 폭파로 누가 덕을 보느냐를 알면 되는데, 덕 볼 사람들은 러시아라 이건 거죠. 러시아군이라는 거죠. 러시아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이미 벌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대공세가 임박했거나 지금 진행 중인데,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아주 야비한 수단을 썼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이 홍수처럼 지금 수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 하루에서는 도시가 물에 잠기고 피난을 하고 하는데, 뭐 떼죽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현상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전쟁 범죄입니다. 이 댐이라든지 발전소를 이런 식으로 폭파하거나 민간인 지역을 폭격하는 것은 이 전쟁 범죄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물론 푸틴을 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에코사이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제노사이드는 인종학살인데, 에코사이드, 생태계, 환경을 학살하는 범죄다, 이렇게 아주 말을 근사하게 붙였습니다. 앞으로 이게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 양쪽에는 지뢰라든지 뭐 이런 무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둥둥 떠내려가서 또 어떤 2차 피해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근데 러시아 쪽으로 봐서 하나 불리한 거는 뭐냐 하면은, 크리미아, 불법 강점한 크리미아도 이번 이 일종의 인공 홍수죠. 홍수의 피해를 봐가지고 물길이 끊길 것이다, 이렇게 또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이 댐 상류에는 우크라이나의 큰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있습니다. 이 수위가 낮아져 버리면은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또 아주 재앙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긴급 사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입니다. 아직은. 이게 대충 정리된 댐 폭파 사건의 전후 과정인데, 어쨌든 참 푸틴이 악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세가 어떻게 될 거냐?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는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두들겨 맞고 수비만 해왔습니다. 이번에 대공세로 어느 정도까지 전선을 밀어붙일 수가 있느냐, 실질을 회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동안에 러시아 군도 공격작전에서는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언젠가는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진지를 강화하는 등 수비를 많이 해놓았을 겁니다. 원래 전쟁은 수비하는 쪽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수비하는 쪽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공격군을 막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대공세가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번 대공세로 아주 전선이 돌파돼 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와르르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래 갈 것이다. 어느 쪽이 먼저 휴전하자고 말을 할 것이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보다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끝낼 것이냐? 휴전으로 끝낼 것이냐? 한국식 휴전으로 끝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 중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로 탈환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정도는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해가지고 휴전선, 지금 한반도 휴전선처럼 휴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다 공상입니다. 그걸 젤렌스키가 받아들일 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와 푸틴, 젤렌스키 뒤에 있는 서방세계, 푸틴 뒤에는 뭐 지금 있다면은 이란, 북한, 그리고 중국 정도인데 강력한 동맹체는 아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뒤에는 EU라든지 나토, 미국이 있습니다. 젤렌스키와 푸틴의 기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번에 목격한 전무후무한 댐 폭파 사건과 같은 일들이 앞으로 몇 개 더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